자, 비가 꽤 많이 왔죠, 그죠? 주말 내내 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집안에만 가만히 있으니까, 뭐, 비가, 그죠? 어떤 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튼, 장마 조심하셔야 되고, 자, 금요일 날 미국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이건 내일 아침에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강세 마감을 했죠. 일단 이제, 뭐, 강세 마감할 거라고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미국 시장이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이 지표 흐름 부분이 뭐 특별히 시장이 안 좋을 게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은 이제 제일 중요한 6월 고용 보고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뭐 했어. 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실업률이 4.1%까지 높아지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에 있어서 그 일자리 비농업 고용 일자리가 20만 6천 개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고용 부분이 많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부 일자리가 7만 개 정도 나타났고 민간 부분에서 13만 6천 개 그래가지고 월가 추정치에 비하면 민간 부분에서는 오히려 적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관점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고 고용이나 뭐 실업률 우리가 ISM 제조업 지표 뭐 이런 경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경기 고용 이런 부분이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가계 조사를 통해서 나온 실업률이 4.1%로 올라가면서 노동 시장이 냉각됐다. 그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장 초반에는 혼조권으로 보이다가 이제 오후 시장으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이제 이 나쁜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뭐 이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개별 크게 뭐 호황제가 나타났다기보다 그죠? 뭐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그죠?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메타 그리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찰 거 없이 다 신고가를 내면서 대형 기술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 또 지속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엔비디아만 그죠? 엔비디아만 소폭 뭐 2% 정도 약세를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도 봤지만 애플도 신고가 그죠? 지난 그 만기 이후에 신고가를 내고 있고 거기에 뭐 아마존도 신고가를 내고 있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시장의 이 대형 기술주 엔비디아가 쉬는 동안에 다 기술주의 대표 주자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특별한 강세 이유 개별 종목의 강세 이유는 크게 없었어. 반면에 이제 하락한 섹터는 금융주와 그리고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그죠? 이게 뭐 유가 정유주들 뭐 이런 쪽에 내리고 그죠?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는 내렸는데 또 AMD는 먼저 조정을 받은 이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9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하고는 섹터의 움직임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시장은 뭐 IT도 강세를 보였지만 은행주들 그죠? 밸류업 관련 은행주들의 강세 흐름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금융주와 그리고 또 에너지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을 걸 예상을 하니까 이 에너지 쪽 라인 부분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내일 아침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할 거니까 요 뭐 이 이야기를 다 하게 되면 뭐 크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여튼 이제 미국 시장은 양호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봐서 이제 이번 주 부분에 들어와서 신경 써야 될 부분, 이 지표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 있어서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도 크지. 지난주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그죠? 삼성전자가 시장 지수의 상승 부분을 주 흐름을 이끌면서 상승을 한 상황이고 그 배경에는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 수출 흐름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이쪽 중심의 수출 주도 흐름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내수보다는 수출 그리고 국가 중에서는 미국
중심 이런 흐름들로 진행되면서 체감보다 경제 성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번 주에 이제 주요한 행사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통위가 7월 11일 우리 시장에서 열리죠. 목요일 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뭐 6월 무역 수치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 보았고, 그죠? 조업일수 대비 6월 수출도 양호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6월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이제 그 우리 시장에 이제 금리하고도 영향이 있고, 우리 시장 금통위,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죠? 여하튼 헤드라인 상승률이 2.67%에서 2.41%. 그죠?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6% 둔화한 흐름. 그래서 식료품이나 비주류, 음료 뭐 해서 전체적으로 2%대 중반으로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하락폭이 좀 나오고 둔화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후 금리 인하, 요번에 7월 달에는 아니어도 이후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우리 시장보다 금리 차이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금리 인하가 전제되어야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자, 여하튼 뭐 금통위에서 요번에 이제 뭐 나름 뭐 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후 좀 더 물가 지표가 완화되면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7월 10일 수요일 날 CPI, 중국의 CPI, PPI가 발표가 되고, 그죠? 근데 지금 중국의 경제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썩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7월 11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나타나는데 발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예상이 3.1%, 전달 3.3%보다 낮아지는 이런 지표 예상대로만 나온다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높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날 PPI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오는데, 공업 생산자 물가 지표는 조금 전달보다는 이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하여튼 요 경제 지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번 주도 뭐 무난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7월 9일 날 이야기할 연준 파월 의장의 의회 반기 보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이 중요한 또 흐름을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 시장이나 중국이나 관련해서 지표 흐름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시간별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면 되고, 거기서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조금 전달보다 더딜 걸 완화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 속도는 더딜 부분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요 녹색 부분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추이가 쌍봉 딱 치고 내려오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유가 경제 지표가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죠? 80불 WTI 기준 80불 위에 있다는 건 조금 부담인데, 그것도 뭐 미국 시장에서 드라이빙 시즌인 지금 여행, 뭐 자동차 여행이 엄청나다고 하니까 그게 좀 사그라지면 뭐 유가나 휘발유 가격도 일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튼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이번 주 발표될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이나 중국, 뭐 우리 시장의 경제 지표 부분은 시장에는 크게 부담될 그럴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거기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정상회의에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대선과 연관된 부분이고, 그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될 시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하튼 트럼프가 되면 그죠? 이 유럽 쪽에 사실 나토가 유럽 중심의 군사 동맹인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시아, 그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이쪽 부분으로 확장하는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방위 분담금을 증가하지 않거나 이러면 또 나토는 나토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여하튼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고, 다만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국내 방산업종,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일정 정도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하는 정도인데 뭐 그 부분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부분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죠? 예전에 세계화, We are the world 뭐 하면서 세계화를 했을 땐 이제 뭐 세계화가 결국 각 나라를 통한 분업화였지. 그죠? 그래서 공산국가나 중국을 비롯해서 공산국가, 저임금국가 뭐 이런 쪽에 공장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글로벌 시장 전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보였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었는데 일단 뭐 이 팬데믹 이후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고 하면서부터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서 그리고 공산국가 내에서 공급망을 자국 내나 자국 근처 국가로 니어쇼링을 하면서 그죠? 그 세계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약화가 되고 지역 그리고 이념 이런 부분들로 이제 갈라지는 상황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지전이든 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든 이스라엘 하마스든 또 이후에 뭐 중국하고 대만이든 아니면 그게 아니어도 국지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이전 세계화 때보다는 더 커지는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방산도 꾸준하게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가성비 쪽 라인 부분에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7월 12일부터 그죠? 실적 발표를 갖게 되지. 그래서 이제 뭐 각 실적이 나올 때마다 각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때마다 또 그와 연동돼서 움직여지는 그런 흐름 부분들로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 여튼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이번 주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보다는 개별 미국 시장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 기업들 실적 발표 뭐 7월 중순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될 그런 흐름 부분들에 대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튼 그런 부분이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의 기업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그죠?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구체화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지난주에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상승했는데 사실 뭐 금투세도 그렇고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그 뭐 요 앞부분 보셨어요 혹시? 제가 어제 올려놓은 내용 부분들로 보게 되면 어디 갔어? 왜 이게 나와? 금투세가 아직 증권사들이 그죠? 준비가 덜 됐다. 그죠? 그래서 내년 원안이 시행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 그죠? 사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장 가장 근본적인 게 이런 거지. 지금 뭐 지난주에 삼성전자 그리고 뭐 이 ITG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쪽에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죠. 그죠? 뭐 거의 2천만 주 가까이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할 정도로 세게 매도를 하면서 이탈한 자금들이 자꾸 뭡니까? 미국 엔비디아로 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고 이렇게 이제 미국 대형 AI 쪽 부분으로 자꾸 이동하는 현상. 이게 왜 제가 매주마다 금투세를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그 전에 도표로도 많이 확인했지만 이제 도표로 확인한 부분이 이거지. 어디 갔어?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유동성이 부족한데 계속 해외 투자는 증가하는 추세. 거기다가 ETF도 계속해서 해외 기초자산 해외 시장의 기초자산을 설계로 해서 ETF를 만들면서 그쪽으로 매매를 부추기니까 이런 거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 금투세 그렇지 않아도 연말 10월 넘어가면 대주주 양도과세 이것 때문에 매번 우리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투세를 시행하니 많이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놓여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죠? 궁극적으로 MZ세대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이 우리 시장을 자꾸 떠나는 빌미를 제공하는 부분을 갖고 가고 있는 거라고. 그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자산이 500만 원, 1000만 원인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겠습니까? 그죠? 뭐 삼성전자를 사려면 결국 전체적으로는 뭐 그 자산 규모가 일정 정도 돼서 삼성전자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를 사는 쪽 라인이. 그런데 그 삼성전자에서 이탈할 정도의 개인 투자가 큰 손들이라면 그 큰 손들이 뭐 코스닥 종목을 사기 위해서 조그마한 시가총액 적은 종목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팔겠냐고.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파는 개인들, 은행주도 마찬가지지. 은행주도 사실 뭡니까? 자산이 좀 큰 사람들이 배당을 목적으로 하나, 은행이나 보험주들은 그런 부분인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 금투세, 불확실성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자금을 다시 코스닥 개별주 조그만 애들 살려고 이동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다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니 은행주니 이게 내려오면 다시 살 자금으로 남겨두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든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돈 많은 자산가들이 그런 큰 주식에서 이탈을 해서 우리 시장을 떠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한국의 운용사들이 펀드 만들면서 자꾸 ETF 쪽 라인 부분에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해서 ETF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자금을 가게 된다. 갖는 흐름을 갖는다. 이게 다 그렇지 않아도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아도 그죠? 꾸준하게 장기 성장하는 미국 시장 주요 종목 부분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쏠림 현상이 진행되면서 그쪽으로 돈이 계속 가고 지금 운용사들이 저렇게 ETF를 많이 만든다고 하는 부분은 해외 자산에 관련해서 결국은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나중엔 기관 자금도 그쪽으로 더 쏠리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수급 구조 흐름에 외국인들은 지네들의 비중이 높은 쪽, 사실 삼성전자나 우리 시장의 은행주, 금융주들은 대부분 외국인들 비율이 50%가 넘는 흐름을 갖고 가니까 지네들 주식만 살 거고 이게 이제 외국인 장세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자기네들이 시가총액 비중 높은 쪽에서 자기네들 비중 높은 쪽 그런 부분들로 가다 보니까 이 시장에 있어서 양극화 흐름 부분들이 더 지속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여튼 요 16개 증권사 CEO가 내년 원하는 시행이 어렵다 이런 건 절차상 부분에 있어서의 이 실질 시행이 어렵고 그걸 통해서 세제 세금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튼 이런 내용이 금투세가 물 건너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빨리 결정이 돼서 뭔가가 확실해지는 흐름 부분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의 차별 구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세고 그 코스피 내에서 대형성 종목이 중소형주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기본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하튼 그런 와중에 기업의 밸류업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사실 이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구체방 이건 몇 번씩 제가 여러분들께도 올려드리고 했었던 내용인데 이 전체 맥락은 이거 다 읽어보실 필요 없고 이 기업 승계나 상속을 앞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속제를 개편해갖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정부 정책을 그죠? 정부 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걸 하려면 뭡니까? 민주당이 야당이 통과시켜줘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기대감으로 빡 해서 오르다가 이게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못하는 상황이 되면 토라무 타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저 PBR이나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 분명히 주시장에는 도움되는 정책인데 그 정책의 방향성은 맞지만 법률적으로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개별의 문제니까 그죠? 지금 흐름으로 보면 야당이 만만하게 통과시켜줄 일이 없다고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참 저 PBR도 이쪽으로 움직여도 시세가 움직여도 이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지. 사실 우리 시장에 있어서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적용 시 OECD 국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보이는 건 맞아. 그죠? 한국이 이렇게 높고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쳐줘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만 원체 지금 여소야대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일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은행주나 이런 쪽 라인 부분 보험이나 가장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섹터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는데 이런 섹터와 또
삼성전자, 그리고 뭐 삼성전기, 뭐 이렇게 몇몇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지수만 올라가는 상황꼴이 돼버리는 거지, 나머지 전체적인 부분은 오히려 이런 흐름의 수급이 가는 상황에서는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